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주말에 마트에 가서 배추값이랑 양배추값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걱정도 되고 더 아껴 써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내수 경기는 어떻게 돌아가지? 물가는 관리되는 건가? 이런 걱정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미국에서도 안 좋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막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파트가 30억 시대다 이런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라도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어떻게 박살내고 있는지 도대체 왜 저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경제의 체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 소비가 70%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소비 중에 누가 가장 많이 소비를 하고 있냐?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의 상위 10%가 미국 소비 절반 가까이인 49.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디스 통계에 따르면은 연간 소득 25만 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3억 7천만 원 정도 이상, 이 정도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 소비 절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소비만으로도 미국 GDP의 3분의 1을 담당할 정도라고 합니다. 상위 10%가 경제를 이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유층에 의지한 경제, 이 추세는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로 돈을 많이 풀어서 주가, 부동산 다 상승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위 계층들은 소비가 더 증가하고 노동자, 중산층 오히려 소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양극화가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체질이 왜 금리를 내릴 수 없게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배당과 이자 소득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은 금융자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 주식 이런 거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과 이자 소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2024년 2분기 금융소득이 3.7조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5,400조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670조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8배 많은 그런 소득이 미국 내에서 1년도 아니고 한 분기에 발생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인데 이런 배당과 이자 받으면은 사람들이 뭐 하죠? 그 돈으로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미국 단기 국채 투자만 해도 5%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리를 낮춘다? 어떻게 될까요? 이자하고 배당소득 당연히 줄어들고 소비에 의존한 경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기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미국의 부유층들 병원도 가고 투자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소비를 하면서 일자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는 부유층들이 소비를 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입니다. 지금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배당과 이자 소득 줄어들고 소비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대통령이 되고 연준에게 금리를 내려라 이런 발언을 함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경제 체질 얼마 갈 수는 없습니다.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국가부채 하루 이자만 몇십억 달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럼 무슨 방법이 있냐? 외국에서 삥 뜯고 일자리도 외국에서 가지고 오자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1기 때와 다르게 대통령 시작하자마자 너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유층에 의지한 이런 경제 구조가 얼마 갈 수 없다는 것을 트럼프 본인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제를 말하기 전에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상식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가입할 때 혜택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호구되지 않으려면 혜택을 최대로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민족에 전화하시면 쓰고 계신 인터넷, TV, 핸드폰, 유심 기변 최대 98만원, 정수기나 가전 렌탈은 최대 32만원, 합쳐서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민족은 12년차 공식 온라인 대리점으로 모든 통신사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요금제를 추천하고 최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별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최신 공유기도 무료 지원한다고 하니 인터넷 가입은 인터넷 민족에서 최대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 단기 국채 비중이 84%입니다.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어디선가 돈을 메꿀 만한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관세라고 생각한 거죠. 미국 내 세금을 높이지 않고 속된 말로
외국에서 삥 뜯겠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아니면 공장 이전을 해서 고임금 일자리, 투자소득 이런 것을 올릴 수 있는 기회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세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주가는 떨어지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고소득 자산가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개의치 않고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강하게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 그 미국인들은 관세 정책, 이민자 정책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 손해보는 일인데 인플레이션도 오고 고통스러운데 트럼프의 정책을 좋아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유층들 백인 말고 노동자 백인, 소득이 낮은 백인들 화가 나서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왜 화가 났냐?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소득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화가 났다. 트럼프를 찍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맞지만 트럼프를 찍었던 미국 백인들, 그들은 일자리를 뺏긴 게 아니라 중산층이라는 계급을 도둑맞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몰락한 백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 책인 힐빌리의 노래, 이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져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중산층이었는데 공장이 나가서 내 계급을 빼앗겼다. 분노하고 좌절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벤스 부통령이죠.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 이야기를 잘 나와 있습니다. 중산층이라는 계급을 빼앗겼고 남자들은 가장으로서 권위 이런 게 무너졌다. 거기에 대한 분노가 훨씬 큽니다. 그 분노, 좌절 트럼프가 잘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계급을 훔쳐간 다른 나라 때려줘. 그리고 그 계급을 나에게 다시 되찾아줘. 그거를 트럼프가 아주 잘 읽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트럼프가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빼앗겼던 그 계급 다시 찾아줄게. 빼앗은 놈들 내가 관세로 두들겨 패줄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대놓고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말도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원래 미국은 유럽에서 이민을 많이 오고 그 사람들끼리 계급을 나눠서 어느 정도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시아, 브라질, 멕시코 이런 데 온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시간이 더 지나서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이런 거를 보면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트럼프는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도 이렇게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관세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당연히 물가를 자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관세를 피해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한다고 해도 오히려 너무 욕심내서 나중에 다시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굉장히 큰 혼란이 올 텐데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해도 미국도 지금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미국에 있는 베이비 부머들 65세 이상 되신 분들 얼마나 일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경제 활동 참가율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봇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공장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전기가 더 필요합니다. 전력도 지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공장만 짓는다고 한 번에 모든 게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트럼프는 계속 밀어붙이겠지만 결국에는 역효과가 나서 경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부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 개인 신용카드 부채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